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흥띠가 들려주는 지구과학 이야기 그 7번째 시간. 네, 그 7번째 시간에 들어보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들려드릴 이야기는요. 회합주기와 우리 그 케플러 아저씨가 뺏어온 케플러 법칙이에요. 오늘 이렇게 두 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오늘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회합주기 따로, 케플러 영상 따로 이렇게 제가 인덱스 달아 드릴 테니까요. 그 시간 맞춰서 원하시는 부분에 찾아가셔서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첫 번째로 회합주기예요. 자, 회합주기라는 게 뭐냐? 일단은 회합주기를 얘기하기 전에 공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해볼게요. 행성의 공전. 행성의 공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제가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행성의 공전 방향이 어떻게 되죠? 그렇죠. 반시계 방향으로 공전을 하죠. 행성은 반시계 방향으로 공전을 하고 공전 속도 그리고 공전 주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공전 속도 내행성 그 다음에 지구 외행성 순서로 빠르죠. 공전 주기 내행성이 제일 짧고 그 다음에 지구 그 다음 외행성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일단 여기까지 기본으로 잡고 갈게요. 근데 이 공전을 지구에서 직접 관측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관측이 어려워요. 왜냐하면 지구도 공전을 하고 외행성도 공전을 하고 내행성도 공전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구 내부에서 이렇게 다른 행성들의 공전 주기를 파악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사람들이 뭘 생각해낸 거냐? 이 회합 주기를 그래서 생각해내게 됩니다. 감오죠 대충 어떤 느낌일지. 네, 그래서 이 회합 주기를 생각해내게 되는데 이 회합 주기라는 거는 뭐냐? 돌아온다. 회귀 본능할 때 그 돌아온다. 돌아와. 어디로? 합으로. 꼭 합이 아니어도 돼요. 그냥 같은 위치면 돼요, 사실. 어쨌든 이렇게 외우시면 편해요. 돌아온다. 어디로? 합으로. 즉, 합으로 돌아오는 주기라는 거예요. 즉, 내행성의 경우는 내합에서 내합까지. 또는 뭐, 외합에서 외합, 동방 최대이각에서 동방 최대이각 그런 식으로 되겠죠. 수성은 약 한 4개월 정도 나오고요. 금성은 약 한, 개월 적어드릴게요. 금성은 약 한 1.5년 정도 나와요. 요거 뭐 굳이 안 외우고 있어도 괜찮아요. 요거는 그냥 그냥, 나중에 조금 있다가 연습 문제 풀어드릴 건데, 그때 딱 보고, 아, 이런 느낌으로 알아가는 거구나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외행성은요, 충에서 충까지 또는 합에서 합까지 다시 돌아오는데 걸리는 시간이에요. 자, 일단 이게 기본적인 그 회합주기에 대한 설명인데, 자, 그러면은 회합주기랑 공전주기랑 과연 같은 편일까요? 공전주기, 회합주기랑 공전주기가 같은 표현이다? 아니에요. 둘은 절대 같은 표현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면 회합주기라는 것 자체가 뭘 이용한 거냐? 공전 속도의 차이를 이용한 거거든요. 공전 속도 차이 이용. 그렇기 때문에 두 개는 절대 같을래야 같을 수가 없는 친구예요. 비슷한 느낌이긴 한데 같을래야 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제가 이 페이지 싹 지우고 다시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거냐? 회합주기 다시 합으로 들어오는 주기라 그랬죠. 자, 전체가 태양을 중심으로 전체를 도는데 우리가 360도가 걸려요. 360도가 필요해요. 그쵸? 자, 근데 이게 어떻게 될 거냐? 어, 회합주기를 우리가 S라고 표현을 하고요. 공전주기를 P라고 할게요. 행성의 공전주기. 그다음에 지구 공전주기를 보통 표현하듯이 E라고 표현을 해요. 자, 그럼 여기서 360도는 뭐냐?
P분의 내행성이라고 하죠. (360도) 빼기 2분의 360도 하면은 하루 동안 간 거리가 나와요. 이렇게 하면. 그쵸? 근데 여기에다가 공전주기를 곱해주면 360이 나온다는 거죠. 죄송해요. 회합주기를 곱해주면 360도가 나와요. 자, 그럼 S에 대해서 정리해봅시다. S분의 360도는 뭐가 돼요? P분의 360도 빼기 2분의 360도인데 이거 이렇게 똑같이 다 360분의 1을 곱해줄 거예요. 그럼 전부 다 이거 뭘로 나와요? 1, 1, 1. 그래서 여러분이 아는 우리 선생님이 나눠주신 교재에 적혀있는 그런 공식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이게 내행성인데 외행성의 경우는 어떻게 되냐? 이렇게 배우면 편해요. 외행성은 똑같아요. 어차피 S분의 1은 이것만 바뀌는 거거든요. 2분의 1 빼기 P분의 1. 이걸 어떻게 외우냐? 자, 보세요. 이게 뭐지 싶을 텐데 잘 외워질 거예요. 자, 내행성이죠. 지구 안쪽에 있어요. 외행성, 지구 바깥쪽에 있어요. 어때요? 쉽죠? 이렇게 외우시면 머릿속엔 더 잘 기억이 남으실 거예요, 아마. 네. 그러면 이게 회합주기의 기본적인 공식이고요. 여기서 이제 회합주기에서 계산에서 조심해야 될 부분이 단위예요, 단위. 단위 계산을 조심하셔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내행성의 공전주기가 8개월이고, P는 8개월이고, E는 1년이라고 해봅시다. 자, 그럼 이거 8분의 1 빼기 1분의 1 하면 돼요? 안 돼요, 이거. 이게 아니에요. 왜? P는 8개월이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그냥 8개월 그대로 가면은 8분의 1 빼기 1년? 12달이죠? 12분의 1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24분의 1. 와, 그럼 정답 24분의 1, 24분의 1개월 하면은 큰일 나죠. 그쵸? 왜? S분의 1은 P분의 1 빼기 2분의 1이었잖아요. S분의 1 역수 취해 주셔야죠. 따라서 S는 얼마가 된다? 24가 된다. 요거 역수 취해 주시는 거. 요걸로 아마 시험 문제 많이 틀리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요거 조심해서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관측이 어렵다고. 자, 그럼 여기에서 문제 다시 한번 적어볼게요. S가 24, 단위는 개월. 자, E는 1년이에요. 예, 단위는 년. 자, 그럼 여기서 P가 얼마겠니? 단 P는 외행성이다. 라고 한다면. 그럼 이건 어떻게 되겠어요? 24분의 1은 1년이니까 뭘로 바꿔라? 12달. 바꿔서 12분의 1 빼기 P분의 1. 자, 하면은 얼마가 되겠어요? 그러면은, 그래서, 따라서, P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24분의 1. 즉, P분의 1은, 네. 따라서, P는 24, 단위는 개월. 이렇게 되는 거죠. 되셨죠? 이런 식으로 해서 회합주기가 일단 기본적인 문제가 있는데요. 자, 여기서 회합주기에서 또 어떤 놈이 있냐? 이런 그래프가 있어요. 보면은, 이거는 그냥 대충 함수다, 함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함수의 극한이다 생각하고 보면요. 리미트 주기가, 주기랜다. 거리가 지구로 갈 때 회합주기 S는 얼마가 돼요? 무한대가 돼요. 그쵸? 거리가 지구로 갈 때 좌극한 무한대 되죠. 우극한 무한대 되죠. 무한대로 빠져요. 근데 리미트 거리가 무한대로 가면 어떻게 돼요? 점점 S는 1에 가까워지는 거 볼 수 있죠. 그쵸? 실제로 해왕성이 368일 정도 돼요. 이 얘기는 명왕성은 예전에 있었던 명왕성은 거의 진짜 한 이쯤에 있었겠구나. 거의 366일
367일 그쯤 되겠구나 라는 거 우리가 그럼 추측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이 회합주기 그래프가 의미를 하는 게 뭐냐 라고 우리가 그럼 이게 뭘 의미하는 거지? 의미하는 게 없으면 솔직히 쓸모가 없잖아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 라고 생각을 해보니 여기서 한 번 더 해볼게요. 리미트 거리가 0으로 갈 때 s는 어디로 갑니까? 0으로 가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보면 지구랑 가까울수록 어떻게 돼요? 지구와 근접할수록 회합주기는 길어진다. 그쵸? 회합주기가 길어진다라는 이런 결론이 나와요. 그러면은 얘가 의미하는 게 뭐겠어요? 아, 지구랑 멀면 멀수록 회합주기가 짧구나라는 거예요. 사실 이거는 궤도를 그려보면 금방 나오는 건데 궤도를 여기다 한번 그려볼게요. 요거를 우리가 태양이라고 잡읍시다. 케플러 안 했으니까 궤도 그냥 대충 그릴게요. 죄송해요. 냉성, 지구, 외행성 이렇게 있고 냉성, 지구, 외행성이 이렇게 있어요. 내행성이 공전을 해서 이만큼 왔어요. 지구는 더 못 갔어요. 외행성은 더 못 갔어요. 그럼 요 사이 거리 어떻게 되겠어요? 외행성으로 갈수록 점점 짧아지겠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지구가 한 바퀴 돌았을 때 외행성은 요만큼 가했어요. 그럼 지구가 요만큼만 더 가면 돼요. 근데 내행성은 지구가 요만큼 갔는데 지 혼자 알아서 이만큼을 돌아왔어요. 그럼 내행성이 이만큼을 더 가야 되는데 그새 지구가 이만큼을 또 가요. 그럼 내행성이 또 이만큼 더 가야 되는데 그새 또 지구가 요만큼 또 가요. 그게 또 반복이 되다 보니까 약간 제논의 역설 비슷한 느낌으로 그런 식으로 쪼쪼쪼쪼쪼쪼쪼쪼 가다 보니까 금성 같은 경우가 이렇게 미쳐버리는 거죠. 특히 화성은 더한 경우고 외행성이지만 외행성이어도 보세요. 지구 한 바퀴를 돌았어요. 얘가 거의 요만큼을 돌았다고 해봐요. 그러면은 야 이거 한 바퀴 더 돌아야 맞거든. 그죠? 요만큼의 차이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회합주기가 화성은 2년을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여기서 기억하고 넘어가야 될 건 뭐다? 회합주기는 각 지구와 가까우면 크다. 요거 기억하고 넘어가시면 편하겠습니다. 자, 그럼 회합주기 관련해서 연습 문제 한번 보고 가실 건데요. 네, 저 사진 어디서 많이 보셨죠? 네, 보시면 우리 책 23페이지, 네, 한국학교에서 사용하는 교재 23페이지 보면은 행성의 관측이라고 해서 되어 있는 사진이랑 제가 어쩌다 보니까 똑같은 걸 가져왔어요. 자, 그럼 이걸로 다시 한번 제대로 풀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성은 1월에 그림은 어느 해 수성, 화성, 목성이 지는 시각을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한번 봅시다. 자, 수성 1월달에는 언제 져요? 수성 1월달에 태양보다 이게 태양이 지는 거니까 수성 1월. 자, 수성 먼저 적어 놓을게요. 수성 1월달에 동방이각에 있겠죠. 왜? 태양보다 늦게 지니까. 태양보다 늦게 진다는 건 태양이 여기 있을 때 수성이 여기 어디 있게 된다? 여기 있게 된다. 라는 얘기니까 동방이각이 되는 거겠죠. 자, 그럼 반대로 우리 한 3월달을 생각해 볼까요, 우리? 3월달. 태양보다 늦게 지죠. 태양보다 늦게 진다는 거는 수성이 같은 위치에 있더라도 태양은 이때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여기 있다는 거거든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얘는 3월달에는 어디에 있는 거다? 서방이각에 있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쵸? 여기서도 호용띠 십자가 쓰면 다 돼요. 3월에 서방이각 쪽에 있어요. 최대인지는 몰라요. 그쵸? 자, 그럼 이 사이인 2월달 그 중에서도 자, 잘 보세요. 태양이랑 지는 시각이 동일한 날. 이때가 그럼 내합이겠죠. 자, 그럼 또 태양이랑 동일한 시간에 지는 때 여기죠.
이렇게 이 주기를 따라서 위에서 내려오는 걸로 똑같이 동일하게 지는데, 그렇죠. 언제예요? 쭉쭉 내려와서 6월달이에요. 6월달에 또다시 내합이 와요. 그러면은 내합에서 내합까지 회합주기네? 회합주기가 몇 개월? 4개월. 아하. 회합주기는 약 4개월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S분의 1은 P분의 1 빼기 2분의 1이에요. E는 1년이고 S분의 1이 4분의 1 개월이에요. 자, 그러면은 4분의 1은 P분의 1 빼기 12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죠. 오케이? 여기까지 이해가 되죠? 자, 그럼 P분의 1은 얼마가 돼야 되겠어요? 우리. 자, 간단한 산수니까 같이 한번 계산해 볼까요? 자, 4분의 1을 맞춰주면은 얼마가 됩니까? 12로 맞춰주면 3 곱해주니까 12분의 1은 12분의 1이 된다. 3은 P분의 1 빼기 12분의 1. 자, 그럼 P분의 1은 얼마면 되겠어요? 그렇죠. P분의 1은 12분의 4, 즉 3분의 1이어야 되는 거죠. 자, 그럼 P는 얼마예요? 3이 되는 거죠. 단위는 개월. 아, 그럼 수성의 공전 주기는 얼마가 되겠다? 수성의 공전 주기는 약 3개월이 되겠다. 문제가 이렇게도 나올 거예요. 왜냐면 S분의 1은 이거 보면 바로바로 이렇게 착 해서 나오잖아요. 여기, 여기. 이 차이 4개월. S분의 1은 4분의 1, 2분의 1, 12분의 1, 요 사이에 뭐 들어갈까? 12분의 4 들어가겠다. 3분의 1이니까, 아하, 3개월. 이런 식으로 바로바로 나올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가장 체크하고 넘어가야 될 거는 역수 바꾸는 거랑 포인트 잡아주는 거. 언제 동방이가 끼고, 언제 서방이가 끼고, 아, 그럼 언제쯤이 내합이겠구나. 잡아서 내행성인지 외행성인지 잘 캐치하셔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온 또 다른 파트들을 보면은 이게 행성이 언제 뜨고 언제 지는지에 따라서 행성의 위치를 우리가 점쳐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때 보세요. 해랑 어떻게 됩니까? 이때 1월 초 해가 이날이 일출이에요. 이 선이 해가 뜰 때 져요. 그럼 화성은 이때 충이구나. 목성은 7월에 충이구나. 자, 그럼 자정이 진대요. 그럼 여기 동굴까 서굴까? 이때 어떻게 해보라고요? 호용띠의 십자가. 호용띠의 십자가. 자정이에요. 태양이 여기 있어요. 태양이 여기 있고, 빨간색이면 안 되지. 그냥 펜, 그냥 깜자. 행성 여기 있대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 지구가 있는 거죠? 그쵸? 자, 그럼 태양을 다시 남중했을 때로 우리가 한번 거꾸로 돌려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 어때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태양이 남중했을 때니까 태양을 남중했을 때로 돌려요. 즉 180도를 이동을 시켜 보겠습니다 라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저 행성은 어디로 이동했겠어요? 여기서 180도 이렇게 이동했으니까 얘도 여기에 있겠죠. 그럼 여기는 무슨 쪽이에요? 동쪽. 그래서 아하, 화성은 5월달에 동구, 5월 말에. 목성은 언제예요? 9월 10월 넘어갈 때 10월 초 9월 말에 이때 동구 부근에 위치하겠구나 라는 거. 네, 이렇게 캐치하고 넘어가시면요, 이 부분은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회합주기 아까 어떻게 관측하는지 말씀드렸죠. 여기서 동방이가 동방이가 서방이가 그럼 이때가 내합. 그럼 또 올라갔다 내려가니까 여기서 올라갔다 내려가는 여기가 내합. 자, 그럼 또 다음 내합은 올라갔다 내려가는 여기가 내합. 이런 식으로 됐었죠. 회합주기가 4개월이 4분의 1 나왔잖아요. S분의 1이. 그러니까 S가 약 4개월이 나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년에 12달이니까 한 번, 두 번, 세 번 반복되면 딱 맞아 떨어지죠. 그죠? 네, 그럼 이렇게 해서 회합주기 파트 마치도록 하겠고요. 회합주기만 했는데 거의 한 15분 정도, 15분에서 20분 정도가 지난 것 같아요. 어, 그래도 여러분, 우리 한번 케플러를 향해서
달려볼까요 말까요? 보죠 한번. 케플러 법칙입니다. 케플러 법칙은 3개밖에 없어요. 물리시간에 썼죠. 2, 3. 자, 1번. 뭐예요? 타원 궤도. 자, 타원 궤도의 법칙. 자, 그 다음 2번. 면적 속도 일정의 법칙. 면적 속도 일정의 법칙. 자, 마지막 3번. 3번이 바로 가장 우리를 머리 아프게 했죠, 아마? 조화의 법칙. 네, 이거 조화의 법칙 한다고 물리시간에 되게 골머리 알았을 거예요, 우리 다. 근데 케플러 법칙은 이거 3개밖에 없어요. 그리고 수식이라고는 딱 여기 한 번 나옵니다. 조화의 법칙에. 수식이 딱 하나밖에 안 나와요. 뭐냐? P3승은 K, A 3승. 에 P3승이래. P제곱. 예, 저도 정신이 없어요, 지금. 죄송해요. P제곱은 K, A 3승. 요 조화의 법칙 빼고는 수식이 안 나와요. 자, 그럼 먼저 첫 번째 타원궤도의 법칙부터 봅시다. 일단은 얘가 그림이 이렇게 잡혀 있는데, 일단은 타원 궤도예요, 말 그대로. 타원 궤도로 돌아서 타원 궤도의 법칙이고요. 그리고 타원이다 보니까 태양에서 가장 가까울 때 근일점, 가장 멀 때 원일점 이렇게 나뉘어져 있다는 거 아시면 되겠고, 그리고 반지름이 2개가 나와요. 그래서 이 긴 반지름, 얘를 뭐라 부르냐? 장반경이라고 불러요. 이 짧은 반지름, 얘를 긴 반지름이 길다 해서 길장자, 짧으면 짧을 단자. 그래서 단, 반, 경이라 부릅니다. 자, 그리고 여기 타원궤도 법칙에서 하나 더. 두 초점 중 하나에 반드시 태양이 존재한다. 라는 거. 네. 타원궤도 법칙은 기본적인, 아주 기본적인 베이직 개념은 이게 다예요. 기본적인 개념은 이게 다인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보다 여기서 의외로 계산하는 게 나올 수가 있는 게, 근일점, 원일점 가지고도 계산하는 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근일점, 원일점. 자, 보세요. 그 태양에서 근일점까지의 거리 더하기 태양에서 원일점까지의 거리는 긴 지름이 되죠, 이거. 이 긴 지름 전체. 그쵸? 즉, 근일점 더하기 원일점을 하면 긴 지름이 되니까 이것분의 2가 뭐가 된다? 긴 반지름, 즉 장반경이 되더라. 라는 놀라운 결과가 나와요. 와우. 그쵸? 그래서 근일점, 원일점 가지고 있으면은 이런 수식이 또 갑자기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가지고 또 예시 문제 하나 추려왔으니까요. 이거 가지고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음으로 우리가 또 봐야 될 게 20률이라는 게 있어요. 얼마나 얘가 타원이 찌그러진 놈인가. 사실 태양계에 있는 모든 행성들은 전부 다 태양계의 모든 행성들은 거의 다 원에 가까운 모양으로 돌고 있는데 우리한테 보여주려고 일부러 이렇게 찌그러뜨려 놓은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20률을 한번 볼 건데 20률은 0부터 1 사이에요. 당연히 그러겠죠. 퍼센트니까. 이쪽으로 갈수록 타원에 가까운 거고요. 이쪽으로 0에 갈수록 원에 가까운 겁니다. 근데 지구의 20률이 한 8% 정도 돼요. 많이 커져봐야 20%? 그래서 전체적으로 큰 네, 효과는 주지를 않는데 20률은 어떻게 구하냐? 원일점까지의 거리 빼기 근일점을 하면은 20률 원일점 빼기 근일점을 했을 때 값이 작은 놈이 20률도 작은 놈인 거예요. 원일점까지의 거리에서 근일점 거리에 때렸어요. 아, 이렇게 표시하면 안 되지, 이거. 정확히 이게 아니니까. 원일점까지의 거리에서 근일점 거리를 뺐어요. 네, 그러면은 이제 20률이 대충 어느 정도 찌그러졌는지가 나오게 되는데, 네, 왜냐면은 얘가 0에 가까워야 긴 반지름, 이게 근일점 원일점 사이의 거리가 가까운 거잖아요. 그쵸? 지금 이 그림 같은 경우에는 좀 한 반 이상이 비죠.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돼서 좀 많이 찌그러졌구나 싶은데, 사실 이게 만약 거의 원궤도에 가깝다면 원일점에서 근일점까지 이런 식으로 잘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값이 작을수록 어떻다? 원에 가까운 모양이다 라는 거고요. 자, 다음은 면적 속도 일정의 법칙이에요. 이 그림에서 보면은 보세요. 요 점을 몇 개를 지나갔나?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지나갔죠. A, C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B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다 다섯 개 지나갔어요. 자, 그럼 소요 시간이 같다는 거예요. 그렇죠? 소요 시간이 같을 때 면적 A는 B는 C다라는 결과가 탁 하고 튀어나와요. 자, 그럼 여기서 A일 때 속도를 우리 V1, B일 때 속도를 V2, C일 때의 속도를 V3라고 해볼게요. 어떤 게 제일 빠르겠어요? V1, V2, V3 중에. 그렇죠. V1이 제일 빠르겠죠. 왜? 같은 시간 동안 면적은 같지만 거리상으로 봤을 때 얘는 요만큼 가고 얘는 요만큼 가는데 얘는 이만큼 가잖아요. 그러니까 V1, 즉 A일 때 속도가 제일 빠르다는 거고, 그 얘기는 속도의 최대값은 언제? 근일점에서, 속도의 최소값은 어디서? 원일점에서 나타난다 라는 거 우리가 캐치하고 넘어가면 되겠고요. 여기서는 이 이상 볼 게 없어요. 문제는 여기죠. 좋아요 법칙. P제곱은 KA 3승. 자, 근데 이게 어떻게 오냐, 물리에서 뭐 만리력 공식기도 하고 뭐하고 하는데 썼잖아요. 근데 이건 그냥 관측해보니까 이렇더라 라는 걸로 우리가 생각을 하고 넘어가 볼게요. 한번 관측을 해보니까 P 공전 궤도에, 그러니까 공전하는 주기, 공전 주기의 제곱과, 이게 조화의 법칙이 말 그대로 조화로워도 조화의 법칙인 건데, 어떤 조화냐, 이게 어떻게 됐냐면요, P 제곱분의 A 세제곱, 이 A, 요 A가 어떤 A냐, 어, 여기 나오는 A가 장반경의 거리를 말하는 거고요. 긴 반지름, 장반경, 이게 공전 주기예요. 자, 그럼 여기서 P2 P제곱 A3는 P제곱 A3는 땡땡땡 P제곱의 A3, 제가 이걸 왜 이렇게 쓰냐, 이거는 K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게 수성, 금, 지, 땡땡땡에서 해왕성까지 라고 해볼게요. 근데 지구의 P 몇 년이에요? 지구 공전? 1년 하죠. 1 대입해요. 1분의 지구 장반경 뭘로 잡았어요? 1로 잡았죠. 1의 세제곱이니까 1. 자, 그럼 K는 뭐가 돼요? 1. 그럼 얘도 1, 얘도 1, 얘도 1이 돼요. 자, 그럼 식이 훨씬 간단해지죠. P제곱분의 A 3승은 1. 자, 따라서 P제곱은 뭐더라? A 3승이더라. 이야, 세상에. 우리 예전까지 이 앞에 K 붙였었잖아요. 라고 말하시겠는데 K가 1이에요, 여러분. K가 1이에요. 그래서 앞에 K를 붙일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자, 그럼 제가 여기서 프로부틱 연습 문제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자, 태양계의 어떤 행성의 공전 궤도가 다음 그림과 같을 때, 이 그림과 같단 거예요. 왼쪽에 행성이 여기를 A 지점이라고 하고 여기를 B 지점이라고 하죠. A 지점에서 B 지점까지 움직이는데 걸리는 시간은 1년이다. 이만큼이 1년이 걸려요. 이때 쓸고 간 면적은 전체 면적의 8분의 1이라고 하자. 이 임의로 정한 겁니다. 이게 8분의 1이라고 하재. 이때 이 행성의 장반경, 긴 반지름은 얼마가 되겠는가? 라고 물어봤어요. 아하, 그럼 이건 뭘 쓰란 거예요? 면적 속도 일정의 법칙과 조화의 법칙을 섞어 쓰라는 거예요. A에서 B까지 1년간 8분의 1이 됐어요. 자, 그럼 이거 전체를 면적을 1로 만들어주려면 8 곱해줘야 되죠. 그럼 얼마가 되겠어요? 아, 8년 동안 한 바퀴 돌겠구나. 자, 그럼 뭐예요?
P제곱은 A 3승이라며. 그럼 2의 3승의 제곱은 A의 3승. 자, 지수법칙 바꿔줘요 이거. 따라서 2의 제곱의 3승은 A 3승. 따라서 A는 얼마더라? 3승 지우고 하면은 4. 아, 그럼 이때 행성의 창반경은 4 A 뉴가 되겠다 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A 뉴가 뭐냐면은 천문단인데 1 A 뉴가 지구에서 태양의 장반경이에요. 약 1억 5천만 킬로미터 되시죠? 그래서 이 행성의 장반경은 뭐 얼마가 되겠다? 4AU가 되겠다. 네, 지금 살짝 제가 V 느낌으로 썼는데 V가 아니라 U 적어주시면 돼요. A, U. 네, 훨씬 낫죠? 좋아요. 이런 식으로 케플러 법칙에서 조화의 법칙과 면적 속도의 일정의 법칙이 섞여서 나오고요.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거예요. 타원 궤도의 법칙에서 사용하는 거. 자, 다음 중 보기에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자, 이런 기니디 문제. 자, 기억. 원궤도에 더 가까운 행성은 A이다. 자, 이거 원궤도에 더 가깝다. 이거는 무슨 얘기예요? 이심률이 어떻다? 이심률이 낮다. 물어보는 거고요. 공전 주기는 B 행성이 더 길다. 이건 요거 근일점 원일점 비교해서 행성의 반지름이 길면 행성의 뭐니 긴 반지름 값이 이제 정해지게 되면 긴 반지름의 값이 정해지면은 바로 그냥 탁 하고 공전주기 아 이게 더 길구나 라고 나오게 되겠죠. 자 근데 자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기억 부위부터 볼게요. 자 원궤도에 더 가까운 행성은 A다. 자 원궤도 어떻게 구하라 그랬죠? 원일점에서 근일점을 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0.01이에요 A는. 자 B는요 0. 얼마 나와요? 28 나오지 않나요? 자 그럼 뭐가 더 커요? A가 크죠? 자 그럼 원궤도에 더 가까운 행성 A가 더 작죠? 자 그럼 이심률이 더 낮죠? 그래서 원궤도에 더 가까운 행성은 A다. 기억 맞고요. 자 공전주기는 B 행성이 더 길다. 자 공전주기 일단 장반경이 길면 어떻게 돼요? 장반경이 길면 이렇게 도는데 시간이 더 오래 걸리겠죠. 장반경이 짧으면 금방 돌겠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장반경의 길이를 보면 되는데 장반경의 길이 어떻게 구한다? 원일점 더하기 근일점 분의 2 분의 2 거의 안 해도 되죠. 어차피 똑같이 둘 다 분의 2 있으니까 그냥 지워서 두 개 더했을 때 값이 큰 놈이 주기가 길다라는 거겠죠. 자 그럼 이거 두 개 더하면 얼마가 되죠? 두 개 더하면은 1.45인가요? 네 그렇게 나오고 얘는 더하면은 3.04 나오네요. 자 그럼 뭐가 더 길어요? 2분의 1 굳이 안 해도 공전주기는 B행성이 더 길죠. 그럼 니은도 맞겠고요. 그리고 디귿 비행성의 공전주기는 1.5인연이다? 아니죠. 이 1.5이라는 값을 그냥 유지를 시킬게요 저는. 그래서 공전주기가 1.5인연인 게 아니라 뭐예요 이게? 이거 분의 2를 하면은 1.52가 나와요. 아 공전주기가 아니라 장반경이 1.52 A이구나 라는 거 아시죠? 이렇게 공전주기랑 장반경 또 그것에 헷갈리시면 큰일 납니다. 아시죠? 정하고 싶으시면 이거 그냥 1.5로 제가 값을 내릴게요. 1.5에 얼마? 삼승은 P제곱 1.5 세제곱하면 얼마 나오죠? 15, 15에 225고 225에 15 곱하면은 네, 얼마가 나오겠죠? 그거에 루트 씌우시면 됩니다. 네, 되겠죠? 되겠죠? 네, 아마 그러면은 1.5 루트 1.5 나오지 않을까요? 아닌가요? 네, 아무튼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해서 케플러 부칙 연습 문제가 끝났는데 문제는 또 하나가 있어요. 회합주기랑 케플러를 합쳐버립니다.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네, 회합주기랑 케플러를 합친다니요. 어떻게 합치나? 하고 봤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렇게 문제를 내요. 내가 관측을 했어요. 그랬더니 회합주기가 나와요. 회합주기가 나와요.
그럼 이걸 식에 대입해서 뭘 하라고 시킬까요? 공전주기 구하라 시키겠죠. 자, 공전주기 구하면은 뭘 시킬까요? 조화의 법칙을 쓰라 시키겠죠. 그쵸? 조화 법칙 쓰라는 거 뭐 구라는 소리예요? 장반경 구하세요. 즉 긴반지름 구하세요. 이런 소리예요. 회합주기 주고 긴반지름 구하라.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식에 대입해서 S분의 1은 P분의 1 빼기 2분의 1에 대입해서 P 구한 다음에 P제곱은 얼마? A세제곱 A세제곱에 대입해서 장반경 값 샥 하고 내보내라. 예, 장반경 값을 도출시켜라 라는 얘기가 되겠어요. 자, 그럼 우리 아까 봤던 그 사진 가지고 우리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 싶어요. 왜냐면 한번 풀어봐야 아 대충 이렇게 푸는 거구나 하고 감이 올 테니까. 네, 아까 이 그림 떴어요. 안녕. 자, 아까 구했던 대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자, 꼼수죠 이거 어떻게 보면. 네, 그래프 모양만 찾으면 돼요. 진짜. 아니면 여기서 이렇게 해도 돼요. 봐봐요.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자, 올라가는 순간 4월 이거 8월 4개월 나오죠. 이런 식으로 어쨌든 값은 같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보통 이게 더 편해요. 샥샥 그래서 찹찹 잘라보니까 2월에서 6월에서 4개월이 나왔더라 라는 거예요. 즉 여기서 찾아보면 뭐예요? 천천히 쓸게요. S는 4가 나왔어요. 자, 그럼 S분의 1은 P분의 1 빼기 얼마? 2분의 1. 자, 근데 이게 4가 개월이죠, 단위가. 개월이니까 이거 대입해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4분의 1은 P분의 1 빼기 12분의 1. 따라서 P는 그럼 얼마다? 3. 단위는 개월. 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이걸 그 시기에 대입해야 되는데 여기서 문제가 있어요. 뭐냐? 조화의 법칙에서 이 P, 얘는 단위가 년이에요. 자, 그럼 얘는 3개월이에요. 3개월은 1년에 얼마죠? 1년에 4분의 1이죠. 그럼 4분의 1의 제곱은 얼마다? A의 세제곱이겠다. 그러면 얼마가 돼요? 16분의 1은 A의 세제곱. 자, 그럼 위로 쭉 올릴게요. 그럼 A 값은 얼마가 나오나요? 3승근 루트 16분의 1이죠. 자, 그러면은 2 곱하기 3승근 루트 2 이런 식으로 매우 더러운 숫자가 나올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게 맞아요, 여러분. 저게 뭐야 저거 아닌 것 같은데 하지 마세요. 무슨 일이 있었냐? 지금 여기서 보면은 슬라이드 잉크 지울게요. 여기서 보시면은 수성이 10의 마이너스 1승보다도 작아요. 지금 이 그래프 보시면. 그쵸? 그러면 당연히 A 값이 어떻게 나오겠어요? 그렇죠. A 값도 당연히 작은데 더럽게 나오겠죠. 이거 똑같이 10의 마이너스 1승일 거고 얘가 10의 1승 10의 3승 이런 식으로. 근데 문제는 수성이 10의 마이너스 1승보다 작아요. 그럼 그만큼 더럽게 나온다는 뜻이죠. 2의 3승근 루트 2 3승근 2의 분의 1이죠. 예. 2의 4제곱분의 1이니까 여기서 이거를 2의 3승 2 3승근 하면은 나와. 그쵸?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매우 더럽지만 숫자가 어떻게 나온다? 요렇게 그럼 나온다 라는 거까지 하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거의 지금 한 45분 정도 들어주셨거든요. 거의 한 50분 정도 들어주셨어요. 우리 한국 고등학교 수업 시간에 거의 비슷하게. 네, 어쨌든 이렇게 해서 회합주기랑 케플러 법칙이라는 큰 산 하나 넘으셨고요. 네, 저 호용띠는 이제 다음 영상에서
진도 맞춰서 뒤에 태양을 나가면 태양 부분을 찍겠고요. 앞에 행성의 그 천체관이랑 그걸 나가게 되면 천체관에 대해서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네, 1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후에 지구과학 이야기 재밌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